자, 시장은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마감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6인의 마감 전략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명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들어오고 있는 이 매수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상보다 시장이 강하다라고 평했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제시했고요. SK증권 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의 대규모 매수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업종 대표주 중심의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지수 1차 목표치가 192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20포인트에 근접을 했죠. 단기 IT와 자동차에 주목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좋은 시장입니다.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현선물에서 정말 강도 있는 그 매수 흐름이 유입이 됐는데요. 일단 증시에서 에너지가 보강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에서 6천 계약 이상의 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 방향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어떤 이제 모습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해외 증시와는 차별화된 상승 흐름이 국내 증시 속에서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S&P에서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은행주의 상승세까지 같이 잡혀주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수익률 상에서의 격차가 뚜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당분간 대형주 중심의 장세 구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수 1920포인트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도 숨고르기성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어떤 이제 눌림목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도 계속 매수의 관점을 견지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나머지 3명의 의견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현재 경제지표가 혼조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의 조기 시행이 늦춰질까 하는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와 주식 비중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수급 개선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고 투자 비중에 대해서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15% 늘어난 65% 제시했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밝혔고요. 만도, 현대위와 삼성전기, 자화전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리아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경제 지표에 더 집중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경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가장 흔들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 자체가 미국 출구 전략을 늦출 수 있다는 어떤 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동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S&P 국가 신용등급 상향 등급 가능성 이런 부분도 외국인 매수에 작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동남아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불안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경고함을 인식시켰을 것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달에 보게 되면 리스크가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시야 참전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건 가장 큰 부분은 경제 지표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도 보다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대형 IT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 2차 전지주라든가 아니면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휴대폰 부품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더 늘려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을 한 7에서 8, 그다음에 현금을 2에서 3 정도로 낮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